자, 8번 문제에서 한번 보면은 주머니 공이 일단 8개가 들어있는데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겠다. 3개에 적혀있는 공을 ABC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ABC의 합이 짝수일 때, 자, 얘가 항상 뭐라고 이게 전체 사건이다 생각해야 돼. 전체 사건. 합이 짝수인 것을 전체로, 전제로, 그지? A가 홀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A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일단 이런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였다 이거. 합이 짝수인데 그러면 3개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공 8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냐? 일단은 짝수를 3개 뽑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짝수 3개. 짝수 3개를 뽑는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8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짝수 4개 중에서 3개를 뽑겠다, 그지? 짝수 4개 중에서 3개를 뽑겠다. 그래서 역시 일단 4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짝수 하나에다가 홀수 2개를 뽑는 거지. 그래야 합이 짝수가 될 거잖아. 짝수는 4개 중에 하나, 그리고 홀수는 4개 중에 2개를 뽑자. 그러니까 4가지, 6가지 해서 24가지의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경우라는 것은 몇 가지냐면 4가지에다가 24가지를 더해서 28가지를 우리는 전체 사건, 분모라고 생각을 해주겠다 그 말이야.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A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홀수를 한번 봐봐. 홀수 이렇게. 자, 홀수가 하나가 뽑혀야 돼. 홀수가 하나가 뽑히려면 일단 이 첫 번째 경우 쪽에서는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에서만 생각을 해볼 건데 A가 만약에 1이었다고 쳐보자. 홀수를 1을 뽑았어. 그러면 홀수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짝수 하나와 홀수 하나지. 그래서 짝수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홀수는 1번 홀수가 빠졌기 때문에 3, 5, 7 3개 중에서 하나를 뽑겠다. 그래서 12가지야. 근데 홀수를 만약에 내가 3을 뽑았다고 쳐봐. 또 하나 조심할 거는 A, B, C 중에서 A가 작은 숫자, 가장 작은 숫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고 그러면 짝수 중에서 자 기본적으로 짝수가 지금 2, 4, 6, 8인데 A를 만약에 3을 뽑아 가버리면 짝수는 뭐를 뽑을 수 있는 거냐면 2는 안 되고 4, 6, 8 3개 중에 하나가 가능하지. 그 다음에 홀수는 5, 7 중에서 하나만 가능한 거지. 5, 7 중에 하나. 그래서 6가지야. 만약에 홀수를 5를 뽑았다. 그러면 짝수는 6, 8 2개 중에 하나가 가능하고 홀수는 7 하나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A를 7을 뽑는다면 가능한 경우가 없더라. 그래서 이 3가지가 분자에 해당되는 거야. 20가지를 우리는 분자값이라고 치고 확률은 28분의 20 이렇게 계산해주면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이 가능하더라 그 말이야. 자, 9번 문제도 느낌상으로는 사실 좀 비슷하잖아. 느낌상 주머니에서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흰 공이 4개가 들어있고 3, 5, 7, 9의 숫자가 적혀있는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낸다. 꺼낸 3개의 공에 흰 공 2개와 검은 공 하나일 때, 자, 흰 공 2개와 검은 공 하나를 뽑았다는 것을 뭐라고? 전체 사건이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그랬을 때 검은 공에 적힌 수가 꺼낸 흰 공 2개에 적힌 수의 합보다 클 확률을 구한다. 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일단은 공을 3개 뽑을 건데 어떻게 뽑을 거냐? 흰 공 2개와 검은 공 하나를 뽑겠다. 8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흰 공 4개 중에
2개를 뽑고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를 뽑겠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뽑는 걸 우리는 전체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전체 확률. 그런데 꺼낸 검은 공에 적혀있는 수가, 그럼 이번에는 검은 공이 기준이란 말이지. 생각을 해보면 이래. 검은 공을 내가 만약에 3번 공을 꺼냈다고 쳐봐. 3번 공. 검은색 3번 공. 그러면 흰 공 2개가, 흰 공은 일단 2개를 뽑을 거잖아. 2개. 2개를 뽑을 건데 꺼낸 흰 공 2개에 적혀있는 수의 합보다 검은 공의 숫자가 커야 된대. 그러면 흰 공을 아무리 작은 걸 뽑아도 1과 2인데 흰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보다 검은 공의 숫자가 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생략을 하자 이거야. 역시나 검은 공을 이번에는 5번 검은 공을 뽑았다. 그러면 흰 공은 어떤 식으로 뽑을 거냐? 1, 2를 뽑는다던가 아니면 1, 3을 뽑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잖아. 합이 5보다 작아야 되니까 합이 3이거나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경우가 없는 거잖아. 1, 2 아니면 1, 3. 1, 4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지? 만약에 검은 공을 7번 검은 공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7번. 그러면 흰 공 2개의 합이 7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1, 2도 되고 1, 3도 되고 1, 4도 되고 2, 3도 되고 2, 4도 된다. 3, 4만 안 되더라 그 말이야. 3, 4. 그치? 1, 2, 1, 3, 1, 4 2, 3, 2, 4 3, 4 빼고 만약에 검은 공을 9번 검은 공을 뽑았다. 그러면 흰 공이 사실상 아무거나 뽑아도 되는 거지. 여기다 지금 내가 숫자를 적어 놓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눈으로 확인하라고 적어주는 거야. 물론 이걸 가지고 세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그치? 그래서 자, 확률의 계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전체 확률은 8 컴비네이션 3 56분의 42, 41이니까 64, 24잖아. 자, 얘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모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 경우들을 한번 잘 봐봐. 한꺼번에 그냥 해버린다. 자, 8개 중에서 3개를 꺼낼 때 5번 공을 뽑게 되면 2가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7번 공을 뽑게 되면 5가지 경우가 있고, 9번 공을 뽑게 되면 이게 6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13가지 경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확률의 계산, 답은 이렇게 쓰면 돼. 조건부 확률이니까 56분의 24분의 전체 확률은 이거고, 해당되는 경우는 56분의 13에 해당돼서 56을 지우고 나면 24분의 13이 되는 거야. 자, A와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래. 자, 독립이면 어떻게 쓴다고?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더라. 자, 이거를 독립이라고 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PA와 PB의 곱인 거지. 근데 앞에 PA가 나와 있었잖아? 그래서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9분의 1 곱하기 PA의 역수 2분의 3을 반대쪽에다 곱하면 PB를 계산할 수 있고, PB는 그럼 결과적으로 6분의 1이었다. 이렇게 독립의 조건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야. 자, 11번에서 한 개의 주사를 던지는 시행에서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A라고 하자.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전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야. 그 다음에 A집합의 사건은 4의 약수니까 1, 2, 4인데
B집합의 어떤 원소들은 우리가 현재 알 수는 없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B에 대해서 A와 B의 교집합의 사건은 현재 3분의 1이고 A와 서로 독립인 사건 B를 구해라. 자, 이 형태의 문제가 독립의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올 수 있는 빈출 문제라는 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 두면서 A와 독립인 사건 B의 개수를 구하겠다.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A랑 같은 원소가 만약에 여기에 1이 들어있잖아. 1. 그러면 A랑 같지. 그지? A랑 같아. 근데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라는 건 6개 중에 같은 것의 개수가 3분의 1이니까 2개를 A에서 가지고 와야 돼. 왜냐면 6개 중에 그지? 전체 경우는 6개잖아. 전체 경우 6개 중에 2개가 같더라. 자, 다시 한번 써보면 A와 B의 교집합의 사건은 6개 중에 2개라는 말이야. 3분의 1이란 뜻이. 전체는 6개인데 2개가 같은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있냐? 나머지는 A에서 가져오면 안 된다고. 이게 B를 구성할 수 있는 원소들인 거지. 근데 독립이기 때문에 교집합은 A와 B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고 A 사건의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여기 3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반대쪽에 2를 곱하면 PB의 사건이 사실상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PB가 3분의 2라는 거, B의 확률이 3분의 2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소를 6개 중에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전체 표본 공간이 6개인데 그 중에 4개를 B가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 그림을 잠깐 보면 이쪽에서 어떤 걸 보냐면 A에서는 2개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1, 2가 되던 1, 4가 되던 2, 4가 되던 어쨌거나 A에서는 2개를 가지고 오고 나머지 2개를 더 채워줄 원소가 필요한데 이 2개의 원소는 A의 원소가 아닌 A의 원소가 아닌 것에서 2개를 채워야 되고 앞에 있는 2개는 A의 원소이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구성된다는 거야. 따라서 A에서는 3개 중에 2개를 가지고 오고 나머지 2개는 1, 2, 4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B집합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9개로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 그치? 어려울 수 있다고.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게 어려워. 당연히. 우리가 독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되는 거야. 문제를 해결해 보면 돼.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얘기하면 이거잖아. P에 자, 앞에서 우리가 독립이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독립이라고 말하는 거야. A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B의 사건의 확률과 그냥 B의 사건의 확률이 같다. 이거를 독립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과 같냐면 전체 A 사건이 만약에 지금 방금 보이는 것처럼 1, 2, 4였잖아. 그리고 표본 공간 S가 1, 2, 3, 4, 5, 6이었어. 그러면 B집합의 원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 A 중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자, A 중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개 중 2개잖아. A 중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개 중에 2개라고. 그걸 전체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도 3개 중 2개다 이거야. 전체 중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3개 중 2개더라. 이거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말하는데 독립의 의미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렵다 이거야. 그치? 이렇게 얘기해도 어려워. 아무튼 간에 그러면
한 번 더 그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거야. 자, 14번에 12번에서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짝수가 적힌 카드는 A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은 1부터 10까지인데 A라는 사건은 짝수야. 2, 4, 6, 8, 10. 그리고 놓고 B 사건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가 7개래. 잘 봐. 합집합의 원소가 7개가 되려면 B가 아무리 많은 짝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합집합의 개수는 달라지지가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홀수는 2개가 있어야 돼. 적어도, 그지? 적어도가 아니지. 사실은 홀수는 2개가 있어야 돼. 왜냐면 홀수 2개에다 짝수 5개를 합치면 원소가 7개가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은 어떠한 원소들이냐? 전부 다 짝수들이라는 거야. 여기에 몇 개가 올지 모르지만 나머지 원소들은 다 짝수라는 거지. 짝수. 그래야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가 짝수의 개수는 어차피 5개로 한정되어 있고 홀수 2개를 합쳐서 7개가 되는데 B가 A랑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짝수는 몇 개가 와야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거라고. 자, 일단 독립의 기본적인 계산은 이 녀석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몇 개냐면 A와 B의 교집합이 몇 개인지는 몰라. 근데 A에 들어있는 확률은 2분의 1이지. 왜냐면 원소 10개 중에 5개가 짝수니까. B 집합은 아직은 몰라. 사실은 A와 B의 교집합도 몰라. 자, 아직까지 아는 거는 A밖에 없어. A. 근데 자, 봐라. 만약에 짝수 2가 여기 하나 왔다. 자, 짝수를 하나만 포함한다고 쳐보자. B가 짝수 1개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고. 홀수 2개와 짝수 하나.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2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지. 10분의 1. 그러면 2분의 1에 PB가 돼서 B의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5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면 B의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전체 원소 10개 중에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원소가 10개인데 B는 원소가 2개여야 된다고. 이럴 수가 없더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럼 만약에 짝수를 B가 2개를 가지고 있다고 쳐봐. 2, 4까지 이렇게.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은 10개 중에 2개잖아. 왜냐면 2와 4가 교집합이니까. A와 B의 교집합. A집합은 2분의 1이고 PB는 그러면 확률이 얼마가 될 거냐? PB는 이게 5분의 1이었으니까 이게 5분의 2가 돼야지. 자, 5분의 2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10개 중에 4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10개 중에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잖아. 아, 그래서 B는 짝수 2개를 가지고 있고 홀수 2개와 짝수 2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어. 지금 내가 푸는 이 방법이 짝수가 하나 있다면 어떨까? 짝수가 2개 있다면 어떨까? 짝수가 3개 있다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복적 추론이라 그래. 반복적 추론, 마치 수학적 귀납법처럼 반복적 추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확인하겠다.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를 반복적으로 행함에 있어서 그것의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더라. 이걸 반복적 추론이라고 말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짝수 2개와 홀수 2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집합 B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개수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A에 있는 짝수 5개 중에서 2개를 B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홀수 5개 중에 2개를 B가 더 가지고 오면 된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100개가 되는 거지. 100개.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지?